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두산입니다. 자, 반도체 상승세가 심상치가 않죠.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의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매우 가팔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 이 AI 혁신, AI 시대에 접어들면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성장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비메모리 반도체, AI 반도체 쪽만 굉장히 좋았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메모리 반도체, 그 중에서도 HBM뿐만 아니라 레거시 반도체 쪽도 매우 가파르게 좋아지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개개인 간의 커스터마이징이 된 AI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고, 커스터마이징이 된 AI라는 것은 결국 그 개개인들의 정보를 좀 더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억을 담당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낸드와 디램에 대한 수요가 급속도로 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와중에서도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혹은 메모리 반도체를 이제 필두로 해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에 갈 수 있는 두산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두산은 이제 지수사이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 관심을 그렇게 크게 받지는 못하고 있어요. 특히나 대한민국의 기관 투자자들,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두산을 반도체 기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꽤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봤을 때에는 이 두산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이라고 불릴만 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음으로 저는 두산을 꼽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고, 특히나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메모리 쪽이라면은 두산은 비메모리, 그리고 메모리를 통틀어서 소재라던가 장비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달하고 있는, 후공장 패키지까지 통달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히든 챔피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두산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굉장히 오래된 지주사죠. 자산 규모가 30조가 넘는 기업이고요. 매출액이 무려 20조 가까이 되는 대한민국에서 명실상부한 대기업 군단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지금 보시면 시총은 약 11조 정도 되고요. 자산은 3조 넘는 것이고, 매출도 20조 가까이 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대기업 군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는 그중에서 반도체를 현재로서는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두산 같은 경우는 사실 에너지 인프라 솔루션, 뭐 두산 에너벨트를 통해서 수소, 가스, 해상풍력, 그리고 원전에 대한 혹은 소형 원전에 대한 핵심적인 지배 구조를 구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첨단 건설 기계라든가 장비 쪽 두산 바켓을 통해서 되게 북미 시장에서 그냥 강점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으로 봤을 때는 수소라든가 아니면 로봇이라든가 드론, 그리고 반도체, 첨단 반도체 패키징 소재, 이런 쪽에 대한 그런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두산이라고 한다면 얘가 지금으로서는 이 원전이라던가 가스 위주로 관심을 받고 있고, 실질적인 실적은 건설 기계라던가 장비 이런 쪽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반도체 쪽도 반드시 봐야 되는 것이고, 특히 반도체 쪽은 이제 상장이 안 되어 있잖아요. 두산 자체에서 반도체에 대한 CCL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산 자체가 반도체 기업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정도라는 거예요. 지주사이자 사업회사로서의 그런 면모를 갖추고 있는 기업이 두산이라는 것입니다. 더 멀리까지 봤을 때는 수소라던가 소연료 전지라던가, 그리고 혹은 대한민국 대표적인 이제 두산 로보틱스를 가지고 있죠. 로봇 쪽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원전, 가스, 건설기계, 수소, 로봇까지 이제 통틀어서 결국에는 지금의 이제 구시대적인 그런 캐시카우를 꾸준하게 보유할 수 있는, 꾸준하게 낼 수 있는 그런 산업군과 미래 산업군을 아주 골고루 잘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두산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클린 에너지라던가 혹은 로보틱스, 첨단 반도체 소재 이런 것들을 통달해서 다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맞는 것이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역대 최대 실적이 나오고 있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반도체 산업이 거의 대부분의 실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에도 역대 최대 실적을 계속적으로 갱신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 이유는 두산에서 만들고 있는 CCL 자체가, 그리고 만약에 SK 실투를 인수하게 될 경우에는 대한민국 이제 최초로 전공정과 후공정을 전부 다 아우르는 그런 기업이 탄생하는 것이고, 특히 웨이퍼를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 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좀 간단하게 좀 생각했을 때 뭐 엔비디아던가 혹은 SK 하이닉스라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컨퍼런스 콜을 한다던가, 혹은 회장이 어떤 연설에 나와서 연설을 할 때에는 항상 들고 오는 게 있죠. 이 동그랗게 해가지고 이 반도체 들고 온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확대를 크게 해서 이렇게 들고 나오는 건데 사람이 이렇게 들고 나오는 건데 그런데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웨이퍼예요. 그리고 웨이퍼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SK 실트론이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탑3 안에 듭니다. 웨이퍼를 생산하는 탑3 안에 드는 곳이고 웨이퍼의 쓰임새는 가면 갈수록 많아지고 있고요. 반도체 수요가 증가한다면 필수적으로 반도체 웨이퍼의 수요 역시나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반도체, 거의 모든 반도체는 웨이퍼 위에서 쓰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SK 실트론을 인수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매우 큰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고 따라서 지금도 올해도 역대 최대 실적을 쓰고 있지만 내후년으로 가면 갈수록 역대 최대 실적을 계속해서 달성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에너지 쪽과 그리고 반도체 쪽 이 두 가지를 저는 골고루 봐야 한다라고 본다면 두산을 빼놓을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두산의 이제 두산전자 같은 경우, 두산의 CCL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에 독점 공급하고 있어요. 엔비디아에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SK 하이닉스조차 HBM이 이제 듀얼 밴더 혹은 이제 세 개의 밴더로 나눠질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여전히 CCL 같은 경우에는 두산이 독점 공급하고 있다는 것은 두산이 그만큼 이쪽에 대해서는 압도적인 경쟁력을 전 세계에서 가지고 있다. 전 세계에서 압도적인 1등 기업이라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GP용에 대한 그 CCL 동박에 대한 적증판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SK 실트론에서 웨이퍼를 주면 이걸 이제 CCL을 만드는 게 두산전자 이런 것들을 이제 거기에 뭐 더 입혀가지고 이제 반도체를 입히고 색을 입히고 하면서 GPU라던가 HBM을 더 입히면서 이런 식의 이제 메모리 반도체까지 혹은 비메모리 반도체까지 만들 수 있는 소재격의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블랙웰 그리고 내년부터 루벤까지 했을 때 이 CC에 대한 그런 가격이라던가 혹은 용량이 혹은 수량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특히 중국 쪽에는 따로 엔비디아가 이제 GPU 칩 AI 반도체 칩을 이제 공급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두산의 CCL이 쓰입니다. 따라서 엔비디아가 만약에 중국 쪽에서도 어느 정도의 그런 발돋움을 하게 된다면은 뭐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용량을 늘릴 수만 있다면 수량을 늘릴 수만 있다면 가장 독보적인 수혜를 보는 기업은 단연코 두산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세계적인 수요처 확보에 이미 힘을 쓰고 있어요. 두산 같은 경우는 이 엔비디아의 독점 공급사로 현재 알려져 있지만 그 외에도 다른 대부분의 이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이 반도체 소재를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여전히 압도적인 그런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고 초고성능의 CCL 같은 경우는 사실 이 GPU뿐만 아니라 FPGA라고 해서 대부분의 이제 고성능 기판에 쓰이는 곳에는 두산전자가 CCL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인텔, TSMC,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MD까지 대부분의 이제 FPGA를 필요로 하는 곳에는 이 CCL을 납품을 하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프리미엄 이제 디스플레이용에도 역시나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핵심적인 소재를 만들고 있는 그런 기업이 바로 두산이라는 것이고 따라서 엔비디아, 뭐 삼성, 인텔, AMD, TSMC 이런 쪽에 모두 납품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 CCL 같은 경우에는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HBM보다도 더 견고한 벽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최소 1-2년에서 한 5년까지는 두산전자에 대한 그런 독보적인 점유율이 유지될 것을 좀 보고 있는 것이고 그 외에도 이제는 GPU에 주로 쓰였다면은 이제 에이직 쪽 그러니까 이제 뭐 프로토콜이라던가 혹은 마벨이라던가 이런 기업들이 이제 그 각각의 예를 들어서 뭐 엔비디아 칩 외에도 이제 각각 구글의 뭐 TP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애플의 그런 반도체 칩이라던가 테슬라의 반도체 칩, 도조 칩 이런 식으로 칩을 만들 때 쓰이는 에이지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두산전자의 반도체 소재가 쓰인다는 점에서 특히 HBM 쪽에서 쓰이면서 메모리 반도체도 쓰이고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도 쓰이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에 동시다발적으로 올라오는 지금에서는 가장 이제 수혜를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두산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 감안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두산에는 현재 투자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최근에 두산우를 매수했죠. 저는 두산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상법 개정과 그리고 이제 강력한 주주 환원책을 시행이 되면서 이제 우선주가 본주 대비해서 저평가 받을 이유가 저는 빠르게 사라질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두산보다도 두산우가 훨씬 더 저평가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간극이 저는 어느 정도는 이제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따라 두산 본주가 59만 5천 원 그리고 두산 우가 현재로서 37만 2천 원이기 때문에 이런 간격이 훨씬 더 사라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 만큼 두산 우가 더 업사이드가 크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두산 우에 투자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이제 어느 정도의 수익을 약간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매도 추천 리딩 아닙니다. 저는 두산 우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수익을 내고 있고요. 여기서 만약에 변곡제가 만들어진다거나 혹은 지지라인이 좀 더 확고해질 경우에는 추가 매수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4만 2천 원이면 제 매수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제가 두산우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번 반도체 업황에 대한 턴어라운드에 대해서는 두산이 가장 빠르고 가장 강력한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세대에서 이제 AI 반도체 시대를 위해서 차세대의 이제 필수적인 인프라 소재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두산의 이 기술이 없이는 GPU조차도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점에서 거의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두산 내에 있는 반도체 사업부문 따로 떼놨을 때 반도체 사업부문 올해 2조 정도의 매출액이 나올 것이고요. 영업이익이 무려 약 5,600억 정도 나올 거예요. OPM이 30% 가까이 됩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2.2조 정도의 매출액이 예상되고 있고요. 6,500억 원의 그런 영업이익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AI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의 PR은 30이 넘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은 이수페타시스가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MLB 이제 기판을 제공하는 주는 기업인데 최근에도 주가가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죠. 저 역시나 이제 이수페타시스는 저는 지금도 여전히 이제 물량을 홀딩하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뭐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 가운데에서 저는 이제 두산우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모두 이제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 와중에 이제 이수페타시스를 추가 매수를 한 것이 아니라 두산우를 신규 매수를 했고, 오히려 두산우에 대한 그런 실적을 좀 따라가면서 이쪽에 대한 추가 매수를 고려하고 있는 것들도 현재 이수페타시스의 현재 제 수익률은 약 175%입니다. 175%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고요. 두산우도 저는 비슷하게 이수페타시스와 비슷하게 흘러갈 것이라고 보고 있는 이유는 이수페타시스가 두산우보다 더 뛰어난 경제적인 해자를 가지고 있다라고는 말씀드리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약 5.6조의 실적이 한 2천억 정도, 내년 기준 포월드 PR 기준으로 2천 정도 나오기 때문에 PR 기준으로는 대략 한 25 정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두산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냐? 두산 같은 경우는 현재 시가총액이 약 11조 정도, 이제 우선조 포함해서 11조 정도 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11.6천억에서 실적이 이제 두산전자만 떼더라도, 반도체 사업부만 떼더라도 약 6,500억 정도가 내년 포월드 PR 기준으로 찍힐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현재 두산 같은 경우는 PR이 20이 안 되는 그런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AI 반도체 PR이 30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한국의 디레이팅, 밸류에이션 디레이팅을 받고 있음에도 이제 PR이 25 정도, 25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두산 같은 경우 PR이 20이 안 된다는 것은, 특히나 반도체 사업부문 떼놨을 때도 20이 안 된다는 것이고, 두산 에너빌리티 혹은 두산 로보틱스 이런 두산 바켓 핵심적인 자회사의 가치를 빼놓아도 두산전자만 떼놓고 보더라도 고평가라는 볼 수 없다라는 점에서 두산을 지금은 두산을 좀 더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그 AI 서버용에서는 CCL에 대한 독점적인 지위가 계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라는 것, 특히나 SK 실투널 인수를 추진함으로써 SK 실투널 인수가 만약에 성공이 된다면은 결국에는 이제 웨이퍼까지 이제 공급이 가능해지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웨이퍼 그리고 CCL 그리고 두산에서는 반도체 장비도 만들고 있죠. 장비에다가 두산 테스라도 가지고 있습니다. 두산 테스라가 패키징 후공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전공정과 후공정이 아우르는 그런 대표적인 반도체에 대한 종합기업이 현재 대한민국 안에서 탄생을 한다는 것이고, 대한민국 대표적인 기업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현재로서는 거론되고 있지만 SK 실토론까지 인수를 성공하게 될 경우에는 두산도 3대 반도체 기업으로서 이제 낄 수 있는 환경이 저는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SK 실토론은 국내 유일의 웨이퍼 전문 생산 기업이고요. 세계 3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두산 같은 경우는 반도체의 불장을 그 전부터 봐왔기 때문에 내년 2027년까지 3조 정도의 규모를 설비 투자에 쓰겠다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3조라는 어마어마한 규모를 반도체 사업에 쏟아 부음으로써 두산 반도체 사업부에 훨씬 더 큰 힘을 쏟아 부을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늦어도 내후년에는 이쪽에 설비 투자가 완공될 것이기 때문에 실제의 퀀텀 점프가 저는 예상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방송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두산에 대한 분석이었고요. 특히 한국의 반도체 산업,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턴어라운드를 말씀드렸던 것이고, 저는 두산우에 대해서 두산우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달에 42,000원이면 제 매수의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주식 투자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올바른 걸 나가고 싶은 분들은 조음한 기쁨 매매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두산우에 최근에 투자를 진행해서 현재 약간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 매도 추천 리딩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필승!